네, 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어루러기 환자분이 7년 동안 앓았는데 치료가 안 돼서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이 가려움증이 가장 큰 문제예요. 피부병에 있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려움증만 치료되면 피부병의 거의 한 95% 이상은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려움증이 왜 발생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이나 논문을 찾아보세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논문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이론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 신부체험 TV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가려움증은 모공이 닫혀서 내 몸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기 위해서 가려움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공은 왜 닫혔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저는 이 심부 온도,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낮아서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구체적인 또 부분도 우리가 환자분이 또 이번에도 질문을 하셨네요. 자, 결절성 양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가려움증을 치료해야 되는지, 또 가려움증의 3대 치료 원칙이 무엇인지를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결절성 양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완치되나요? 라는 거죠. 자, 50세 여성분이고요. 자, 먼저 사진을 볼까요? 굉장히 심하죠? 긁어서 발진이 되고 피부의 장벽이 많이 상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결절이 되어 있죠.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죠. 자, 사진을 보면서 왜 가려움증이 생겼을까? 왜 또 결절이 생겼을까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결절이 생겼을까? 왜 가려움증이 생겼을까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0세 여성인데요. 지난 2월 8일 모기에 물려서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가려운 줄 알았는데 2개월이 되도록 안 없어져 피부과를 갔더니 결절성 양진이라 하더군요. 현재 3개월째 계속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다가 기존 복용하던 약을 줄이든지 하면 또다시 가려움증이 심하고 하여 고민 중입니다. 한방치료가 좋을 것 같아 현재 인천 피부 전문 한의원에 다닌 지 1개월 됐는데 별 차도가 없습니다. 빨리 나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좀 더 멀더라도 잘하는 곳에 가서 빨리 낫고 싶은 심정으로 질문드려요. 제가 나을 수 있는지 얼마나 걸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한방 양방 다 치료해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참 가려움증 치료가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질환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 또 생화학적인 관점, 유체 역학적인 관점 등을 통해서 이 질병을 분석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결절성 양진도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절성 양진, 가려움증, 또 결절이 발생한 이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모든 질병은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발생할 가능성이 99.99%다. 심부 온도가 올라가서 발생할 가능성은 0.0001%도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내 몸속 온도는 37도여야 하고요. 우리가 주변 환경의 온도는 37도보다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 온도가 낮다라면 우리는 모든 에너지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우리가 몸속에서 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낮은 에너지 준위로 열 에너지는 흐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몸속 온도는 환경 온도보다도 높은 상태잖아요. 낮다라면 우리는 생명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로서. 그래서 내 몸속 온도는 항상 높아야 하고 내 주변 환경 온도는 약간 낮는 게 좋습니다. 환경 온도가 너무 높아도 이는 심부 온도가 올라가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되고요. 항시 내 몸속 온도가 높고
내 환경 온도는 약간 낮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는 항시 신본도가 주변 환경 온도로 빼앗기게 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신본도는 항시 내려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신본도가 낮다라는 게 저의 이론인데요. 신본도가 낮으면은 제가 네 가지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죠. 신본도를 정상적으로 올리기 위한 인체의 생리 병리적인 변화. 자, 첫 번째로는 피본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모공은 닫힌다. 그 다음에 땀의 분비는 줄어든다.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 이 네 가지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신본도가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는 측정하기는 어렵고요. 이 네 가지 현상은 CT나 MRI 초음파, 그 다음에 현미경학적인 소견, 육안적인 소견으로 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현상이 내 몸에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라면 내 신부온도는 낮다라고 가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사진을 보시죠. 자, 이 상태에서는 나의 피부 온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피부 온도가 높다라는 사실은 외부에서 자극을 주지도 않았는데 왜 피부 온도가 높아졌죠? 신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자, 신부 온도가 낮아서 피부 온도가 높아진 거다라는 겁니다.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이 생길 수가 있겠죠? 바로 당연히 이분은 그러한 증상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볼록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결절이 생겼잖아요. 자, 결절이 생긴 이유는 표면 장력, 끌어당기는, 조직 내부로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융기, 비대, 팽창, 돌출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죠. 왜 조직이 융기가 됩니까? 왜 팽창이 됩니까? 왜 돌출이 됩니까? 양방에서는 단백질의 변성이다, 유전자의 변이다, 돌연 변이다라고만 한단 말이죠. 자, 유전자의 변이가 왔으면 왜 염색체의 변이가 왔습니까? 그럼 염색체의 변이는 왜 왔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의 변성이 온 것도 온도가 가해질 때 변형이 오는 거예요. 변성이 오는 거예요. 온도가 일정하면 변성이 안 옵니다. 한번 모든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 우리가 결절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당연히 모공은 닫히게 되는 거죠. 신부 온도가 낮으니까. 그럼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했겠죠. 아니, 전기밥솥에 밥을 하고 있는데 뚜껑에 긴 구멍이 없으면 전기밥솥 폭발하잖아요. 그럼 나도 뚜껑 열리겠죠. 그럼 뚜껑 안 열리려고 하면은,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내 몸에 열 에너지를 빼내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생기게 되겠죠. 구멍을 내게 되겠죠. 바로 구멍을 내는 본능적인 행위가 바로 가려움증이다라는 겁니다. 긁어서 열을 빼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려움증이 주증상으로 나타나면서 결절이 생긴단 말이죠. 자, 가려움증과 결절이 주증상일 경우가 바로 결절성 양진이죠. 그 이외에 다양한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가 현미경학적으로도 극세포증이라든지 해면화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우리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나타났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도가 낮아져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려고 모공을 닫다 보니까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안 되고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열 에너지가 과도하게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염증이 발생하고 결절이 발생하고 가려움증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의 3대 치료 원칙은 뭡니까?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려야 되겠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 방출시킬 때 피부온도도 내려가고 가려움증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피부온도가 내려가면 결절도 사라지게 되겠죠. 저희 홈페이지에 결절성 양진 치료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는 근본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3대 치료 원칙에 벗어나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항히스타민 제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게 되면 가려움증과 염증은 진정이 돼요. 왜? 세포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피부온도, 심부온도 둘 다 내려갑니다. 피부온도 내려가면은 염증도 진정되고 발적, 발진, 따가움증도 진정이 되겠죠.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니까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응력은 약해진단 말이죠. 그럼 결절도 줄어들고 내 몸에서 열 발생량이 줄어드니까 가려움증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결절성 양진은 다 완화되는 듯하지만 그 약물에 의해서 심부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더욱 닫혀버리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심부온도가 내려갔는지 어떻게 의사 선생님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측정해 봤냐고. 측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몸속 온도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내 몸속 온도 37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세포가 일을 못하게, 일을 차단하게 되면은 당연히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가는 것은 삼척 동자라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걸 왜 측정해 봤냐, 확인해 봤냐라고 정말 그거는 억으로 쓰는 겁니다. 억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건강도 잃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사회적인 활동도 제약을 받게 되고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약을 써봤지만 치료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치료가 안 됐겠습니까? 그 치료 방법을 정확하게 그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 거죠. 자,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떻게 제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실천하면서 적극적으로 심부온도를 끌어올리고 피부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그 기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심부온도 올라가고 피부온도가 내려가고 모공이 열린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옛날과 같이 피부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결절성 양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